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약속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자, 이번 주도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 특강은 유료 특강입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이번 주도 유료 특강 2만원의 유료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공짜로 들으시면 안 되고 꼭 이 강의를 들으시면 2만원에 그죠? 특강비를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난주에는 공짜로 많이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공짜로 너무 자꾸 들으면 이게 강의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저도 강의를 열심히 자료 모으고 준비하면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당당하게, 그죠? 2만원이 큰 돈,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내가 할 건 하고, 또 소리 낼 건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정부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또 셀트 홍보대사로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당연히 주가가 좋아지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될 것이고요. 자, 오늘 강의는 기회의 셀트리온 제2의 도약이 시작된다. 자, 그동안의 주가가 40만원까지, 그죠? 왔다 갔다 시장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셀트의 이런 성장이나 셀트의 실적을 보면은, 그죠? 이제 제2의 도약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올해로서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셀트리온의 기업이라는 게 세계 최초로 말입니다.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바이오 시밀러가 이거 뭐 아무나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2세대인 항체 의약품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10개의 손가락 정도, 조금 더 넘거나 그렇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야? 그건 왜? 항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자, 셀트는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6개의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개발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램시마나 트룩시마나 허주마로 돈을 벌었다면, 그죠? 이제 셀트리온은 본격적으로 램시마 SC나 유플라이마나 베그젤마나 앞으로 스텔라라가 됐든 아일리가 됐든 기타 등등 그런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셀트리온. 그래서 제2의 도약. 여러분들도 이제는 제2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이 셀트가 훌륭한 기업인지 알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을 오늘 제가 그냥 압축해서 조금만 또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앞날에, 그죠? 앞으로 셀트의 앞날에 무지개가 쫙 펴듯이 주가도 앞으로 쫙 펴지는 그런 날 기대해 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료는 여기다 입금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셀트 강의 후원 계좌인데요. 셀트건 강의 후원 계좌. 셀트건과 함께 정상까지 꼭 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 셀트건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달지는 않았겠죠. 그죠? 앞으로 셀트가 안 되면은 셀트건을 내가 없애버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보십시오. 자, 우리 은행 1002-163-313136. 참 뒤에 자가 그죠? 멋있지 않아요? 313136.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재명 씨는 숫자가 금요일 날 강의비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오늘 공짜로 들으세요. 강의비 내시는 거. 자, 요거 좀 안 했구나. 우리 김수자님, 또 유간호님, 유복상님, 미리 특강비를 내셨네요. 그죠? 어저께. 오늘 듣고 내야 되는데, 오늘 내야 되는데, 어저께 미리 성금을 보니까 하셨더라고.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예금주는 셀트건 건종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청취하시는 분들은 꼭 공짜로 들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대머리 됩니다. 대머리. 아시겠죠? 당당하게. 저도 열심히 당당하게 외치니까. 자,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여러분들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뭐하는 회사예요? 일단 첫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예요.
지금은 셀트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에서만 여러분들 접근해야 되지, 이거를 더 멀리 가서 앞으로 신약까지 생각하시는 마시라는 뜻이야. 저도 여러분들과 바이오 시밀러까지만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지, 셀트의 신약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또 그러기에는 너무 긴 부분도 있을 뿐더러, 그죠? 또 새로운 또 셀트 같은 기업이 또 계속 또 제가 발굴을 해놔야 되잖아. 그죠? 자,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셀트의 주식에 대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전문가들도 이거 잘 몰라요. 그죠?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뭐 아시는 전문가,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든 전문가 애널리스트든 뭐 진입 장벽이 낮겠다. 2, 3년 전부터 그죠? 미국 시장에 이제 뭐 진입 장벽이 낮고 뭐가, 가격이 뭐 안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셀트는 좀 갈수록 더 실적이 램시마부터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지금 램시마가 가장 돈을, 지금 한 6조 벌었을거든요. 6조 전 세계에서. 그럼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때요. 자, 바이오시밀러, 이거 아셔야 됩니다.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에 대해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죠? 그냥 제네릭이에요. 이건 아무나 다 만들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쉽게 얘기했으면 제가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화이자가 비아그라가 특허 만료가 되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200개 제약사가 비아그라 다 만든다고 신청했었죠. 근데 존슨앤존슨이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가 특허 만료되니까 전 세계에 바이오 회사들이 만든다고 그래요? 불과 그래봐 띡하면 5개 기업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서 성공한 회사는 셀트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판매되고 있는 회사가 시장 점령했잖아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는 살아있는 세포 조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특히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도 이 항체 바이오 의약품은 더 어려워요. 셀트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2세대 항체 바이오, 이게 뒤에 한번 볼게요. 자, 거기서. 그리고 허가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 바이오시밀러 신약하고 똑같이 임상을 진행을 해요. 임상을. 그리고 구조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건 단순하잖아요. 분자 크기 놔두고 안정성. 불안정해요, 이거는. 근데 합성의약품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무브가 중요한 거예요. 후발주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비아그라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가격 싸게 해서 만들면 돼요.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비아그라는 그렇잖아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지금 아무리 더 좋게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도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시간도 제네릭 합성의약품은 그냥 한 5, 6개월이면 다 만들어요. 뚝딱뚝딱. 근데 이거는 뭐예요? 2년, 4년 만들어도 안 돼가지고 실패한 회사가 다국적 제약사 중에서도 많아요. 우리가 테바든 뭐 론자든 베잉거인겔 할미든 산도스든, 그죠? 실패한 거 많습니다. 셀트 실패한 거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개발 비용도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엄청나요. 그냥 이거는 50억 미만이에요. 근데 이쪽은 3, 4천억이에요. 개발 비용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레미케이드를 화이자가 만들겠어요? 암젠이 만들겠어요? 3, 4천억 주고 그거를 만들어서 판매가 되겠습니까? 바이오시밀러니까.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의 진입 장벽은 되게 높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2차전지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년 가면 또 다시 좋아집니다. 근데 양극재도 처음에는 진입 장벽이 좀 높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어쨌든 뭐예요? 항체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항체의약품이 이제 특허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1세대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어서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해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이오의약품에는 1세대가 있고 1.5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4세대가 있죠. 4세대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뭐 셰포라든지 또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코롱생명과학이라든지 또 또 누구죠? 바이로메더, 옛날에 바이로메더, 그죠? 그건 지금 이름도 이제 기억이 안 나. 하도 이름 많이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이름 바꾸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은 신뢰가 없는 회사예요. 제가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그죠? 물론 단기로 하면 수익이야 챙기는 거지만. 근데 여기 그러니까 현재 상업화되어 있는 가장 차세대
가장 뭡니까? 안전적인, 인체에 안정한 의약품이 바로 항체의약품이에요. 항체의약품과 같이 있는 게 항체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되어서 만드는 게 바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체의약품 뭐냐 하면 이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앞에 1세대는 없어도 돼요. 그죠? 근데 2세대부터는 그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못 만드는 게 항체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젠이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죠? 삼성이 만들면 뭘 바이오젠한테 만들어달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돈 비싼 돈 줘가면서. 그 남는 거 있겠어요? 판매사 따로 있고, 또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생산자 따로 있고. 삼성 바이오가 그 송도 공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생산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항체의약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걸 이해하시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공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베타는 이제 중간이죠. 그죠? 중간. 여기 바이오 베타, 셀트가 바이오 베타를 성공을 했잖아요. 이따가 이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바이오 베타는 그런 거예요. 신약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신약을 뭐 하는 거죠? 기존에 나와 있는 신약을 더 효능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과연 이쪽 시장이 좋아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했지만은 우리가 반도체, 화학, 자동차, 지금 이제 뭐 반도체가 내년에도 지금 올해도 감소세를 보였지만은 내년에도 이제 감소세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반도체든 화학이든 자동차는 또 침체가 될 것이고, 그러나 바이오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런 농담사 친구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니들 말이야,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고 돈벌이가 안 되면은 차는 1, 2년 뭐 늦게 바꾸도 되지만은, 응? 니가 좀 내가 아픈데 뭐 약을 관절약을 지금 안 먹을 수 있냐? 경기 침체되다고? 그렇잖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걸 보여줬죠. 미국에서 지금 뭡니까?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업종이 뭐예요? 그게 바로 바이오 업종이에요. 제약 바이오예요. 리제네이 사상 최고가 같죠? 릴리 사상 최고가 같죠? 암젠이 이제 우리 셀터하고 가장 라이벌이잖아요. 바이오 시밀러에 있어서. 사상 최고가예요. 릴리, 뭐, 길리어더 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제가 이 말씀드린 회사들은 다 셀터하고 연관이 있었던 관계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뭐 이런 화이자 이런 거 찾기 놓고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상 최고가예요. 왜? 무슨 미국은 경기 침체 부분에 이쪽 기업들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경기 방어 산업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되죠. 저는 그거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셀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셀터 때문에? 셀터가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꽉 잡고 있어요. 이게 외국놈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풀려나가고 있는 마지막 단계. 내년에는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셀터가 끌어야지 여러분들 바이오가 끌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특강을, 제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든 바이오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또 할 예정이에요. 이상하게 뭐 또 이상한 뭐 사이비 바이오들이 막 전문가들이 막 뭐 설치놨다고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바이오를 그동안에 강조했던 부분의 바이오는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대한민국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신약을 개발한다고 한들, 이걸 이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 때가 아니에요. 시기가 아니에요. 셀터도 지금 바로 신약 개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뭐 할 건데요? 그죠? 그러나 그 시기적인 부분, 그래서 2026년이든 7년이든 8년이든, 그때 가면 이제 셀터도 신약에 대한 부분, 신약이 우리 뚝딱 만들어집니까? 이게 우리 수많은, 그러나 도전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자체가 앞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셀트가 중심이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하고 있다.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자, 결국 뭐야? 성장.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가 연 15%의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라는 뜻이야. 그럼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대한민국에 뭐 10명이에요? 2명이에요? 셀트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응? 다른 데 뭐 대웅제약이니, LG화학이니, LG화학이니, 또 뭐 알테오젠이니, 사실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응?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파는 사람 떼주고, 셀트도 파는 사람 40% 떼줬고, 만드는 사람도 또 바이오젠이 만들고,
불과 자기 가져오면 뭐, 그럼 좀 투자한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를. 근데 이제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해. 제가 이따가 이제 서 회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말하면 또 여러분들 여기서 싫어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이 성장 부분 자체가 성장이 없는, 그러니까 왜 2차전지 쪽이 지금 주가가 막 그동안 좋았습니까? 지금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대한민국 지금 기관놈들이 아는 척하고 지금 까불고 패고 앉았는 거야. 외국인이 지금 팝니까? 물론 일부 공무들은 치죠.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게 좀 대한민국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지금 뭡니까? 경기 침체의 방어 주식 제약 바이오가 하늘을 날르고 있어요. 주가는 지금 기술주가 급락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기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내년에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글로벌 그 바이오 시밀러 현황이에요. 계속 유럽이나 미국이나 성장이냐. 내년에 이제 계속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휴미라와 스텔라라거든요. 내년에 가장 크게 각광을 받는 게 바로 휴미라예요. 왜? 휴미라는 에버비의 매출을 연 25조 이상 하는 제품 한 개 가지고. 그게 이제 어디서? 미국에서 뭐 특허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도 좀 준비를 해놨고, 지금 다른 뭐 글로벌 제약사들, 암젠을 비롯해서 뭐 삼성도 지금 한다고 다 뛰어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고농도예요. 그죠? 고농도. 이게 이제 미국의 특허가 만료가 되고, 그리고 스텔라라. 이것도 13조예요. 엄청나게 크죠? 아일리아 12조예요. 미국에서 내년에 가면 세계가, 일단 큰 놈이 27조짜리가 13조짜리가 12조짜리가 미국에서 여러분 특허 만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셀트는 또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램시마 SC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한 40조 이상, 그죠? 특허 만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셀트가,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뛰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유럽은, 이건 제가 한참 과거에 강의할 때, 자, 유럽은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유럽에 램시마가 들어가고 또 뭐 열배, 트룩시마든 후지마든 기타. 유럽은 지금 바이오시밀러 개방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도 조금 되었지만 미국은 전혀, 미국이 불과 바이오시밀러를 개방한 지는 3, 4년, 4, 5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응? 4,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4, 5년, 5, 6년? 4, 5년? 2015, 16?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화이자가 뛰어들면서부터 호스피탈을 인수를 하고, 그죠? 왜?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 미국도 이쪽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거의 뭐 지금 일본 수준 정도보다, 그죠? 만큼 개방을 했죠. 근데 이걸 미국은 이제 언제예요? 내년, 내후년부터 완전히 확 크게 개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공화당까지도.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이 엄청난, 왜? 바이오 약품의 5, 60%가 미국에서 매출을, 소비를 형성하니까. 그래서 셀트도 유럽이 중요하지만 미국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은 그냥 석권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은. 그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준비를 마쳤다는 거. 그쵸?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 의약품, 이건 제가 보여줬죠. 대한민국 의약품 시장이 결국은 뭐죠? 결국은 지금 크게 급증하고 있죠. 지금 이제 급증하고 있는 게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은 뭐 구도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조선, 그동안에. 그렇죠? 조선은 이제 좀 이어진 지 오래됐고, 철강도 그렇고, 그나마 이제 반도체가 좀 끌었고, 자동차. 바이오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게, 이제 바이오가 뭡니까? 연매출을 10조 이상 하는. 제가 불과 5, 6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는요, 이제 3조 넘겼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램시마가 포함됐습니다. 그렇게 제 강의해요. 지금 이제 뭐요? 10조가 넘어버렸잖아요. 10조가. 올해는 뭐 한 3, 4조 안 되겠어요? 그럼 내년에는 더 크게 점프하죠. 왜?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6개가 가니까. 지금은 이제 끽해봐야 3개 정도? 4개 정도 가지고 지금 4개 또 반쪽짜리 중에서 3분의 1짜리에서 본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내년, 올해, 내년, 내후년 보십시오. 자,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 다 1, 2, 3위가 누구야?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의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예요. 앞으로 램시마 SC가 이제 다 취업을 해버리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이 셀트라는 회사는 이제 몇 개를, 아까 말한 6개의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몇 개 가지고 3개. 그 3개인데 정맥이었죠. 정맥. 그만큼 정맥이 뭐예요? 편리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맥이 죽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피하와 정맥이 장단점이 있기는 해요. 피하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그죠? 병원 안 가서 그냥 자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지금 램시마 SC처럼. 근데 정맥 같은 그런 반면에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주사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맥은 그냥 병원에 한 3개월, 2, 3개월 만에 가서 한 번에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그럼 내가 나는 뭐 병원에 가기 싫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맞을래.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자꾸 자주 맞기 귀찮으니까 병원 가서 안 맞을래. 셀트는 그 두 개를 다 지금, 그게 바로 램시마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4개의, 그동안에 3개의 제품을 가지고 셀트를 알렸다면, 이제는 제1의 성장을 했다면, 이제 2의 도약을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3개 더 초과를 시킨다는 거. 그게 바로 램시마 SC고, 유플라임하고, 일단 베그젤람하고, 여기서 더 포함되게 스텔라가 될 것이고, 아일리아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이게 셀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타 43, 39, 42, 41, 47 계속적으로 이제 나와요, 앞으로. 언제까지? 2025년까지. 2025년까지 계속. 지금 다 3상 다 거의 마쳤잖아요. 그죠? 3상. 무슨 말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그거예요. 바이오 시밀러. 그죠? 아바스틴 성공했죠? 스텔라라 지금 하고 끝냈죠? 거의, 전레어, 프롤리아. 우선 이제 돈 되는 게, 미국에 내년에 허가 되는 게 뭐예요? 그죠? 스텔라라. 아일리아. 아일리아 이건 누구야? 리제네논이에요. 그죠? 리제네논.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의 리제네논 보십시오. 그래서, 물론, 코로나 치료제도 유럽에서 유일하게 2군데 전 세계에서 리제네논하고 셀트리온하고 EMA의 정식 승인을 받은 회사예요. 여러분. 그죠? 이게 이제 본질이 내일부터 여러분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자, 이건 통과, 패스. 자,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게 이제 셀트 램시마 SC예요. 신약이죠.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지금 신청을 한다고 하잖아. 그죠?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램시마 SC입니다, 여러분들. 램시마 SC. 자, 유럽에서 점유율을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게 램시마가 37%예요. 이거는 셀트가 직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누구죠? 인플렉트라, 화이자는 15, 그러니까 화이자는 계속 줄잖아요, 지금. 화이자 거는. 그죠? 화이자가 처음에 33% 했다가 33 중간 25, 20, 19, 17, 15. 화이자는 15예요, 이제. 그럼 이제 내일 되면 화이자는 거의 이제 없겠죠. 셀트가 다 습득을 해버리겠죠. 근데 여기에 램시마 SC는 뭐예요? 4%, 5%, 8%, 12%까지 올라오죠, 지금. 램시마도 직판을 하면서 오히려 화이자 거를 셀트 헬스케어가 직판으로 가져가 버려요. 두 개 합하면 뭐예요? 47%네, 보니까. 두 개 합하니까. 근데 세 개 다 합해야 되잖아. 왜? 다 셀트 거니까. 근데 이게 화이자에 대한 판매를, 그죠? 마진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유럽 쪽에서 셀트가 거의 유럽은 섞였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SC 같은 경우는 이제 휴민학 것도 받을 수 있고 또 엠블렘 것도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램시마 SC가 저는 내년에 엄청나게 기대된다. 내년에 셀트리온의 매출의 급증의 가장. 그리고 이제 1분기부터 빠르면 1분기 정도에는 이제 셀트도 램시마 SC의 이제 뭡니까? 매출을 만들지 않을까. 한 1년 정도 지금 아마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램시마 SC는 그만큼 비싸니까 고가니까 뭐예요? 또 직판 체제 부분에서 진행하니까 그만큼 뭐예요? 영업이익률이 높겠죠. 그래서 램시마 SC의 매출이 올해 예상하는 게 2,500억이에요, 여러분들. 야, 여러분. 그냥 셀트가 이제 제품 하나 가지고 2,500억씩 1년에. 그것도 한 개. SC. 만들지 얼마 안 됐는데. 내년에는 그죠? 4,000억을 예상해요. 4,000억. 그냥 이번에 더 클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지금 미국, 유럽의 속도로 봐서는, 그죠? 또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뭐 호주가 됐든, 또 저쪽에 뭐 남미 쪽이 됐든, 그죠? 응? 캐나다가 됐든, 이런 쪽도,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셀트의 또 제2의 전성기의 스타트. 그러니까, 램시마로 셀트가 그동안의 공매도의 끈앞으로서 점프를 했다면, 이제는 램시마 SC로 여러분들, 그죠? 제2의 전성기를 달립니다. 보십시오. 내년 시장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그렇게 쓱 상저하고. 근데 셀트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레프티, 피프티 제가 말씀드렸고요. 미국의 제약사 말씀드렸죠. 경기가 침체할수록 더 빛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거꾸로 가니까 그렇지, 지금. 자, 독일에서 이거를 증거를 벌써 보여줬잖아요. 제가 많이 했으니까, 그죠? 램시마에 대한 증거. 자, 그 다음에 또. 자, 지금 이제 가장 또, 그 다음에 내년에 기대를 하는 게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셀트는 유플라이마죠. 유럽에서 아직까지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실적이 콱! 그런 소식은 없죠. 내년에 저는 풀리지 않을까. 그럼 이 램시마에 쓰시던 유플라이마는 결국은 뭐예요? 피아 쪽이에요. 피아 쪽. 셀트가 그동안 정맥으로 돈을 벌었다면 지금도 계속 벌고 있지만 이젠 피아 쪽에서 돈을 벌기 시작 어떻게 해요? 스타트를 했다는 뜻이에요. 피아. 그죠? 휴미라가 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한 제품 가지고 만들었겠어요? 에버비가. 그죠? 바로 펠리슨이거든요. 근데 이 셀트리온은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바이오 베타 특허권을 보장받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예 신약으로 신청을 하고 이제 올해 안에 신청하겠죠. 자, 이 경쟁자가 있어요. 고농도. 그럼 고농도예요. 고농도. 물론 이제 고농도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셀트는 바로 고농도로 진행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쭉 뭐 베링거인겔 하민이든 피아자, 뭐 화이자든 산도스든 많습니다. 그죠? 셀트는 바이오 시밀러의 선구자,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 그죠? 그 브랜드만 가지고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었고. 자, 이제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실적. 셀트가 2021년에 지금 보시면 짬뿌가 되었던 게 계속 꾸준한 상승에서 20년부터 그죠? 좀 오르기 시작을 하고 21년도 이처럼 이제 뭐 다른 부분도 좀 있었지만 또 21년도 1조 8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이 7,500억입니다. 뭐 올해 얼마 될 것인가? 그 예상했던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올해 작년에 1조 9천억의 매출이었는데 올해는 2조 6천 뭐 2천 이거는 이제 FN 가이드 예상은 한 2조 2,600억. 대부분 한 2조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저는 오히려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죠?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영업이익도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8,300억. 작년에 7,500억 한 회사가 8,300억. 근데 이게 주가에는 어쨌든 반영이 안 된 거니까. 근데 반영이 이제 안 되면서 뭐예요? 내년에 셀트의 영업이익부터 매출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도 좋았는데 별로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올해도 이렇게 좋은데 반영이 안 될까요? 그럼 내년은 경기 침체입니다. 환경상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또 2년 동안 하락했던 부분에서의 또 실적에 대한 부분 또 내년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제 뭐예요? 이제 비대면이 아니잖아요. 대면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후보들이 몇 개 있어요. 기술 수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올 영업이익은 한 8천억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너무 좀 높게 잡아놨네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상반기 이거 뭐 했으니까 통과. 자 빨리 해도 시작이었다. 자 이것도 통과 이제 실적이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삼성에서 해놓은 거 보니까요. 삼성에서 해놓은 거 보니까 이놈들 확실히 셀트에 대한 좀 약한 부분 항상 뭐 좋지 않게 하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그죠? 경향은. 그래서, 삼성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또 치고, 삼성에서 이제, 2024년도에, 그죠? 매출을 한 2조, 한 7, 8천억. 내년에.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보니까 한 6천억인가? 지금 7천 몇 억을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좀 안 잡아놨구나. 2조, 삼성이 잡아놓은 거는 이걸 다 더하면 되는데, 좀 더하기가 좀 더는데, 그죠? 삼성이 해놓은 거는 내년에도 어쨌든 뭐 2조 한 6, 7천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왜? 1분기에, 내년 1분기에 5,920억. 그러면 2분기에 뭐 6,160억. 3분기에 6,450억. 4분기에 7,300억. 여기서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내년 1분기가 1,700억. 뭐 2분기가 2,100억. 3분기가 2,300억. 4분기가 2,300억. 한 2,400억. 그렇게.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이 좋은 거는, 그죠? 좋은 거는 뭐 당연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당연하게.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내년이 더 세지 않을까? 높지 않을까? 그죠? 매출도 최소 내년에 한 2조 7, 8천억? 8, 5천억? 그죠? 특히 이제 램심 SC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FN 가이드로 나온 내년 실적인데, 2023년도에 2조 한 7천억, 2조 한 7, 8천억 될 걸로 보여져요. 삼성은 한 2조 6천억인가, 그런 것밖에 안 나왔다고, 자식들이.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9,500억이에요. 9,500억. 저는 이거는 충분히, 그죠? 그러니까 올해 7,700억 하던 회사가 내년에 9,500을 한다. 올해도 잘한 거지만, 근데 올해는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보다 크지 않다고 그랬죠. 매출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그죠? 그 내년에는 영업이익도 커진다. 왜? 신제품들이 나가니까. 그게 유플라임하고, 램심 SC고, 또, 트룩시마도 이제 정상으로 들어오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 버렸네. 자, 헬스케어가 내년에 2조 4,500억이에요. 헬스케어가.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내년에 매출이 점프를 하잖아요. 이것도. 그죠? 올해 예상하는 게 한 1조 9천억인데 내년에 2조 4천억이에요. 영업이익도 내년에 3,600억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앞에 제가 쭉 종목들, 기업들, 제품들 말씀드렸고. 자, 이건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이건 다음 주 토요일에 한번 더 할까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자, 지났는데. 요건 이제, 그냥 요거는 한번 훑어만 갈게요. 훑어만 가고,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특강을 또 진행을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2013년도에 강의했던 거예요. 그때는 말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요, 이 레미케이드가 뭐 흡세틴이 허가도 안 났었어요. 임상 이제 마치는 시점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셀트리온의 임상 마치는 시점에서 앞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말들이 많았잖아요. 안 팔린다, 허가 안 난다. 그때 주가가 2만원, 3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제가 만약에 그래서 그때 이게 허가도 안 난 제품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미치지, 저도. 그렇잖아요. 뭘 제가 안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셀트의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제가 과거의 셀트를 알기에 지금도, 제가 과거의 서회장을 알기에 지금도,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서회장이 사기꾼인 도둑놈이니 뭐니, 욕심쟁이 아들로 어쩌고,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자, 그때 매출이 2,700밖에 안 됐어요. 요즘 분기 매출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1년 매출이 2,700억이에요. 그죠? 지금 분기 매출이 얼마예요? 분기 매출이 6천억입니다. 1년 매출이 2천억, 3천억 할 때, 그때부터 제가 이 회사를, 싹수가 있는 회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자, 그리고, 요거 제가 그때 이제 강의할 때 했던 거고요. 이것도 허가도 안 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허가가 안 났던 건 이렇게 이거는 셀트의 분식회계, 전 세계 판매사, 이거는 여러분들 셀트가 지금 이런 것 같지만 서회장이요. 그죠? 지금 CMO 그러죠? CMO 이거 돈 안 되니까 안 한 거예요. 자, 이거는요. 제 VIP 중에요. 52,000주 배당만 2% 했을 때 1,000주 배당받은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셀트의 공매도. 그죠? 왜 생겨졌는지. 자, 그 당시에 셀트가 공매도로 인해서 왜 시세 조정으로 검찰에 고발을 받고 서회장과 김영기 부회장이, 그죠? 2억인가 3억인가? 과태료를 냈는지, 벌금을 냈는지, 시세에 놀라. 그리고 서회장이 왜 울었는지, 왜 지분을 대한민국에도 안 팔고 해외에 팔았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자, 이게 왜 호스피라의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게 바로 이 문서예요, 여러분들. 이 문서.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유럽은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미국에서 성공한다고 그랬죠. 자, 세장이 비도덕한 사람이고 나쁜 놈이라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EY에서 세계 최우수 기업인한테 주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비도덕하고 한테 이런 상을 주겠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받은 거예요. 자, 다음에 지금 들고 있다는 거. 지금 월봉. 자, 뚜꺼봐. 삼성전자와 제가 셀트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성공했던 길. 지금 셀트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뚜꺼봐. 지금 삼성전자는 왜 외국인이 기관이 팔고, 왜 셀트를 사고 있는지. 그 수급 앞에 봤죠? 자, 여러분들, 이건 제가, 자, 마지막 성공하는 데까지 있어요. 오늘 제가 다음 주에 여기에 조금 더 첨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시간까지 제가 이제 보니까 현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현재를, 그죠? 요 시간을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다음 주에 이 과거를 좀 더 추가를 할게요. 제가 여기 또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요 월봉 가지고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셀트가 2015년부터 이제 주가가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때 뭐 3만원, 4만원 하다가, 이게 왜? 화이자가 결국은 손드는 거예요. 화이자가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바이오 시뮬레이션 시장에 진출을 했겠다. 그래서 호스피럴을 인수한 거예요. 그죠? 호스피럴을. 그러면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공매도가 쇼크를 하면서 주가가 아직도 이제 끝나진 않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도에는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바이오 시밀러가 램시마가 이제 팔리거든요. 그죠? 2015년부터 램시마가 팔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 팔리네? 그럼 호스피럴가 바이오 시밀러 앞으로 되겠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는 또 뭐예요? 사상 최대의 그냥 영업이익을 5천억을 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막 트룩시마도 개발 성공하고, 흐지마 성공하니까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또 뭐예요? 바로, 코스피 이전. 사실 코스피 이전 갖고 덕분 거는 올라간 건 있지만, 다른 거는, 그죠? 백신 물량도 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주가. 여기도 사상 최대 실적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그래서 내후년이 셀트에 이제 마지막 피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과거의 셀트가 실적이 왜 이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 좀 더 첨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만족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도강은 하지 마자. 그죠? 당당하게 여러분들도 강의비가 비싼 것도 아니잖아. 2만원. 다음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면 그때는 3만원부터 받게요.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인터넷 강의니까 인터넷 강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후원 계좌도 계좌지만은 제2의 기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아무튼 감사드리고 강의비는 뭐라고 해서 2만 원은 꼭 여러분들이 입금하셔야지 대머리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